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성공을 하면 어떤 것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요거를 개발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옆에 아파트는 10억이 15억짜리가 되면서 5억이 오르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그 5억에다가 추가로 개발 이익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적은 돈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괜찮은데, 다만 핵심지와 변두리 아파트 10년 뒤 자산 격차는 얼마나 벌어집니까?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핵심지하고 변두리 아파트,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강남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좀 팩트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도 보면 나와서 전부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강남 아파트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뉴욕에 집값이 비싸서 내가 화난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아니 50억, 80억 하는 아파트를 우리 살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에 2,500만 세대가 있어요. 거의 2,000만 세대 조금 넘게 있는데, 자, 강남의 아파트는 30만 호 있어요. 30만 호 중에도요, 임대도 있고요, 저렴한 아파트.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라고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세대수 기준으로 상위 1% 안에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1% 이야기를 가지고 나머지 80% 이상이 흥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핵심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꺼라.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감정만 다친다. 아니 뉴욕 집값 비싼 거를 왜 당신이 화를 내고 있냐. 강남 아파트 80억 하는 거를 왜 화를 내고 있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집을 사건 안 사건 간에 강남은 어떤 면으로 봐야 되냐면, 강남에 집이 오르면 그 여파가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자, 강남 아파트랑 변두리 아파트 격차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겁니다. 그것은 팩트고요.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감정만 소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강남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 하나 사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에 집 하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나마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꼭 우리가 그렇게 강남에 살아야 되냐. 다 못 살지 않냐. 그래서 10년 뒤에 강남하고 변두리와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ABC 이론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핵심지를 못 사는 사람, 즉 C지역을 사서 성공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ABC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소울의 급지를 이제 A급지, B급지, C급지로 보통 나누는데, 이제 ABC라고 하시면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담백하게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A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B가 오르고 C가 오른다라는 이론입니다. 요거는 저는 ABC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표현은 달라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요. 뭐 리플 효과다, 갭 메우기다, 갭 벌리기다 등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 표현은 달랐을 뿐이지, A가 올라야 강남이 올라야 그 다음에 성동이 오르고, 성동이 오르면 동대문이 오르고, 동대문이 오르면 노원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핵심지를 못 사는 사람이 C급 지역을 사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 오르면 어떡하냐. 이게 했다가 2022년에 다 물렸다. 쉽게 말해서 그 C급지에 싼 거 샀다가 다 물렸다.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못 사겠다. 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주식이나 코인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익의 관측 시점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사서 5분 뒤에 팔 수도 있어요. 1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10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이잖아요. 매매 주기가 매우 길어요. 무슨 이야기냐? 주택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을 사서 만약에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2년 내에 매도할 시에는 단일세율로 60에서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거기에 10%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66%나 77%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이 되면서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든요. 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의 매매 주기는 최소 2년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세제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딱 하나예요. 최소 2년 내에 내 돈으로 해서 어디를 사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C급지를 샀을 때 2년 내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 상승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고 구조적으로 서울은 공급이 없다. 그리고 최악의 공급 상황이 온다. 그렇게 보면은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아직 많이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남만 뾰족하게 올랐지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는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디가 올랐냐? 우리 동네는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실제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택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 동네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고 평균이라는 거를 함정이 많지만 평균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강남만 뾰족해서 평균을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 수준 정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자, 근데 이게요, 슈퍼 사이클의 시작은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에 시작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사실은 서울은 실거래 지수나 KB 지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1월부터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2013, 14, 15, 16 거의 3년 이상을 계속 올랐지만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가속도가 붙은 거죠, 사이클에.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30번 가까운 대출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집값을 잡기보다는 집이 오른다는 홍보만 한 거죠. 그게 상승 사이클의 중반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금리 급등으로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3년으로 다시 대입을 해보면 꼭 10년 만에 2023년 바닥을 찍었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2년 8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남 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번 사이클에는 가장 중요한 수급이 너무 꼬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C급지를 사는 이유는 강남이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C급지를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 C급지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C급지를 사셔라. 그러면 안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 거다. 지금 사이클은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돈이 좀 되시면 B급지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시면 C급지도 괜찮다. 다만 C급지를 사실 때도 C급지 내에서도 파도가 다를 거다. 오르는 폭이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가 필요하고 임장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요즘엔 질문하기도 쉽잖아요. SNS 같은데, 톡방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의견을 많이 구해보시는 게 좋다. 결국에는 관심을 끊지 마시고 항상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에 진입할 수 있을지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학군 중 내 자산의 가치를 가장 빨리 돕는 건 무엇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성공을 하면 어떤 것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지하철이나 학구는 재개발, 재건축이랑은 약간은 성격이 다른 거죠. 입지라고 보통 하는데 지하철을 우리 가까운 데를 역세권이라고 하고 학군을 우리는 이제 학군지라고 하죠. 학세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개발을 하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지는 있는데 집이 새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억짜리인데 10억이 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아파트가 10억이에요. 지금 10억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서울시장이 좋으니까 15억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재개발 지역은 아마 10억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파트보다 나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해봐야 뭐 3, 4억 정도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거를 개발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만큼 15억의 가격으로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합니다. 된다면 이런 조건이 붙겠지만 자, 그러면 3억에서 4억짜리를 사놔서 15억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억이나 4억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10억에서 15억 오르는 이 5억은 우리는 보통 시장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5억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는 개발 이익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말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냐면 옆에 아파트를 사면 되지 왜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옆에보다 싸고 옆에 아파트는 5억, 10억이 15억짜리가 되면서 5억이 오르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그 5억에다가 추가로 개발 이익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적은 돈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괜찮은데 다만 성공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적은 돈으로 크게 터뜨릴 수 있지만 공부가, 스터디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까지 가져가시려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나 학구는 내 자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지하철하고 학구는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아이가 없고 신혼부부이거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출퇴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좋죠. 역세권에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니까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30분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 30분 왔다 갔다 하니까 1시간의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역세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이제는 모든 거의 중심이 아이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지를 가게 되는 거죠.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역세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학군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더 오래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자산이나 현금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보다는 학군지가 더 비싼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역세권은 결국에는 이사 가게 돼 있다. 왜냐? 돈 벌면 학군지로 가게 돼 있다. 더 좋은 데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학군지는 결국에는 한번 들어오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12년은 걸리거든요. 초, 중, 고.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12년 동안은. 그래서 저는 역세권은 흐르는 지나가는 자리고 학세권은 머무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상승률을 장기간 비교해보면 역세권의 아파트보다는 학세권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지로 갈아탈 골든 타이밍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보는 건가요? 모두가 부정적일 때 골든 타이밍이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강남의 골든 타이밍은 2023년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제가 그 부동산 강의를 하면 거의 사람들도 안 오고 그리고 오셔도 의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움직이신 분들은 지금 많이 수익을 보셨죠. 자, 근데 이제 골든타임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강남이다. 그럼 강남이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단지별로 평형별로 보면은 실거래를 점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점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골든 타이밍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평소에 집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본인이 가고 싶은 워너비 아파트가 있으면 그 단지에 실거래 자료라든지 매물이 올라오는 것을 모니터링 하시라는 거죠. 실거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호가가 변합니다. 호가가 어떻게 변하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실거래 자료가 찍혀 있는데 거기에 실거래는 점으로 찍히지만 호가는 이렇게 밴드로 나오거든요. 밴드. 그 밴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에서 매물대처럼 쭉 길게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 실제로 매물 나온 밴드가 실거래 가격보다 위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크기가 저점입니다. 뭔 소리냐? 10억의 실거래가 됐는데 호가는 10억 5천부터 11억 5천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 워너비 아파트라 가고 싶었는데 실거래는 10억에 하신 분이 있는데 나는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10억 5천 최저 10억 5천에서 11억 5천 사이에서만 살 수 있어요. 자,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의 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이 얼마에 사고 싶든 상관없고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 거기에 파는 겁니다. 이게 착각인 거죠. 나는 5억에 강남 아파트 지금 20억인데 5억까지는 떨어져야 정상이죠. 라는 건 본인 생각이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억 위에는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거래가보다 호가 밴드가 높이 나오고 괴리가 커질수록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시면 네이버 창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보셔도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랑 호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호가점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밴드가 전부 다 확 위에 올라 있어요. 강남은 전부 다. 강북을 가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번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면 내가 이제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이 그 가격 말고는 없어. 내가 당근을 하는데 분명히 나는 5만 원에 사고 싶은데 전부 다 8만 원, 10만 원이야. 새거는 15만 원이야. 그러면 8만 원, 10만 원에 사야죠. 꼭 사야 되면. 근데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남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5억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댓글에 그냥 저분의 감정이 저렇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서울의 집이 비싼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비싸지만 더 비싸질 것이냐 이제 점점 싸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파트 가격의 결정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너무 유튜브나 매체에 더 휘둘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사람을 계속 더 깊은 심연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한 곳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을 때는 반대쪽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첫 집을 샀는데 정말 영끌을 했고요. 저도 월급의 80% 이상을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25만 원이었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게 2년 모아서 모은 2천만 원으로 영끌해서 집을 사고 그게 점점 불려가지고 6년 전에는 강남 입성도 성공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23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래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오랜 기간. 하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의 당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당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어쩌면 저의 성공은 대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200을 들어내고 300을 가지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랑 500을 받아서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빚을 갚고 집을 샀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바뀌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지 한 방에 사가지고 인생이 팔자가 바뀌고 주식 하나 사서 10배 100배 올라서 주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조금씩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쌓아서 10년 지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그냥 집값은 떨어질 거야, 주식은 하면 안 돼, 코인은 무서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까르페 디엠 그러고 놀러 다니고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10년 지났을 때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이게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적어도 아직은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오늘의 당신을 바꾸셨으면 하고 거기에 저의 책이 또는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